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00평캔 있잖아요. 예. 저기 그러면은 막물 그 500을 필요해서 아닙니다. 100평 땅에 요 양을 넣고 뒷물을 더 넣잖아요. 비료는. 양액 때 이야기 주시네. 아니요. 그냥 우리가 100평에 요 양을 타면 500리터 요걸 타고 뒷물이 더 들어가야 돼. 500리터 요걸 타주면 말라 죽어요. 요소 3kg면 말라 죽어요. 5kg나 들어가면. 그 대신 물이 같이 들어가면 괜찮잖아요. 원예 작물은 우리가 여름 재배하는 그 채소류들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 제일 우리가 재배하기 어려운 게 뭐죠? 참깨죠. 참깨. 참깨가 보면 되다가 말다가 그렇잖아요. 그것도 비료 많이 주면 아무 생각 없어요. 잘 됩니다. 비료를 안 줘서 문제가 일어나지 비료를 더 주고 가는 문제가 안 일어난다는 게 참깨도 이시를 토양 이시를 과수 기준으로 해도 괜찮을까요? 예, 그렇게 맞추면 대가리 잘라버려요. 위에 어느 정도 크면 대가리 잘라버려요. 그린하고 설탕 살포했더니 굉장히 수확이 많았습니다. 참깨 엄청나게 나오죠. 예, 엄청나게 나옵니다. 참깨도 우리가 생산하는 양이 엄청 나옵니다. 이걸 보내는 참깨도 우리가 알고 보면 양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참깨가 우리가 안 나오는 거는 그 비료량의 부족에서 병이 일어나거든요. 질병이. 요 놈도 계절에서 토마토나 오이가 계절의 축에서 살기 때문에 여름 작물에 거의 준해요. 하우스에 들어가면 여름 온도에 재배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오이 토마토를 알면 고추농사 잘 지을 수 있고 고추농사 잘 지으면 마늘, 양파, 뭐 호박, 고구마, 감자 똑같은 겁니다. 이 비료량을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계절의 축에 벗어나서는 되는 작물이 없습니다. 1월달, 6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11월달. 네, 그렇죠. 그러면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우리나라에 그나마 계절의 축을 나는 우리 24절기가 이 속에 들어있, 24절기나 이건 동일합니다. 근데 24절기가 뭔지 좀 복잡하거든요. 근데 그럼 우리 한꺼번에 그 4절기를 쪼개나 쓰기 편하겠죠. 여기가 1월 15일인 저온. 겨울은 12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겨울. 그러면 4월 15일이 봄의 중심. 그러면 3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 그러면 7월 15일이 여름. 6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여름의 2달. 그러면 가을의 중심은 10월 15일. 가을. 그러면 11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가을. 그럼 이렇게 네 등분으로 쪼개놓고 나면 우리가 비료량이 이 안에 산출이 된다는 거죠.
겨울에 딸기가 이식값이 2.7이고 오이 도마도도 이식값이 2.7인데 짭짜리 도마도 할 때는 이거보다 이시가 엎어집니다. 이시가 2.2, 2점 몇 되면 2.5 되면 짭짜리 도마 안 나와요. 3점대가 넘어가야 도마도 그 위쪽 꼭지 옆에 그 색이 진녹색인데, 예, 진녹색이 앞에 노래져요. 가리랑이 많고 그러면 짭짜리 도마도가 되죠. 근데 짭짜리 도마도하고 똑같은 품종으로 왕도마도 된 건 가격이 15,000원, 35,000원 몇 차이가 나. 그래서 봄에는 우리가 이식값이 노지에는 2.5, 하우스에서는 2.1. 그럼 가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노지에서는 2.5 마늘 심고 양파 심을 때, 하우스에서는 2.1. 그러면 여름에는 1.8에 이식값을 팔려. 그럼 요 기준에서 우리가 토양 수분은 35 내지 45%를 맞추면 돼요. 토양 수분. 그 연중의 이 기준값이. 그러면 질병이 없고 다수학의 제일 기초가 되는 이식값은 1.2 이상이 돼 여백이 안 맺거든요. 여백이 맺는 이시와 여백이 안 맺는 이시값 정점, 그는 여백 1액 여백. 여기 1.2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1.2 이상인데 노지에서는 비가 많이 오면 1.2도 부족하다는 거죠. 그럼 여름에 1.8이 맥시만인데 제일 높은 수치인데 1.2와 1.8은 이미 차이가 0.6의 편차가 있죠. 그런데 그게 부족하다는 거죠. 왜 그래요? 고온이 많기 때문에 흡수되는 시간이 많은 거하고 동시에 비가 많이 오면 갑자기 얇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 이 식값이 제일 좋은 거는 1.5에서 1.8이 제일 다수하게 이 식값이 합니다. 그러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지금 겨울에 이 식값이 우리가 0. 몇이나 1.5가 뭐 되어 있는 거는 생산이 감소한다는 거죠. 여기 더 많아야 돼. 1.2만 넘어가면 여백은 안 맺으나 여백이 1.2가 되면 없다는 거예요. 무. 근데 없는데 신초의 잎에는 여백이 또 맺는다는 거죠. 그건 녹화가 안 됐다는 거예요. 탄수화물 축적을 못한 성장한 잎은 또 여백을 맺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백은 해치거리가 쉽대요. 안 맺게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안 맺게 하는 게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 식값은 2.7이 겨울에 좋으면 2.7에서 얼마의 기준값을 올려갈 거냐는 거죠. 2.7에서. 그러면 겨울에 우리가 다 수확을 하면 이 식값을 2.0 이상에서 2.7까지 잡으면 되는데 여기서 0.3을 빼서 되겠죠. 2.0 이상 올라가야 돼요. 그럼 2.0도 낮다는 거, 맥시만 속에 0.3이면 이게 경제적 수치가 엄청 차이가 많습니다. 0.3 그 뭐 별개거든. 전체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여름에 이거 보면 1.5에서 1.8하고 요 사이는 0.3밖에 차이가 나. 텀이 없어, 텀이. 그래서 이 계절의 이 식값을 개발해가지고 여기에다 데이터를 합성하는 거는 우리 한국의 농업이 상당히 진보된 농업이랍니다. 요거는 경상남도
진주시청 기준에서 정점을 찍어서 만들어놨다. 사계절 온도와 1장 1조 온도값에서 비료가 먹는 식물의 기본 베이스를 만들어놨다. 사계절 이식값 표준. 우리나라 농업의 표준 모델을 써야 되겠죠. 이 모델. 그래서 이 모델에 서는 이 측정값이 여기 나오겠죠. 측정값이. 측정기를 사용할 때는 여기에 센서에서 RV 극이 다릅니다. 요 두 극으로 마이너스 플러스 그 전극으로 나눠지고 이 중간에 이거는 역할은 봉이죠. 여기서 링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차단해 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중간에 여기 그 하살촉 중간에서 5cm, 10cm, 15cm, 20cm, 25cm 이걸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깊이별로 비료가 어디 있는지 찾아라는 것을 찾아서 써라. 네. 그래서 여기 스위치를 켜고 측정값을 누르면 제가 센서 봉을 잡았기 때문에 여기 측정값이 나오게 돼 있어요. 수분이 55%의 이시가 0.52 또 바뀝니다. 제가 이제 목판 손가락으로 잡고 다시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그 토양의 접촉이나 밀도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런데 이 기준을 잡았는데 이와 다른 거라면 또 달라지겠죠. 자, 수분이 49.9%의 이시가 0.79 또 다르죠. 그런데 해보면 몇 번 해보면 거의 기준값이 찾아집니다. 사용하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냥 한번 찌르고 거기 온기가 그냥 찌르고 그대로 하면 됩니까? 예, 안 닦아도 됩니다. 아니 끄고 새롭게 해야 되는. 아니, 예, 그것만 예. 측정치만 누르고 찌를 때 푹 찌르지 말고 조금 살살 돌리면서 문지르면서 이거 살짝 돌리면서. 근데 똑같은 저가 가진 기계를 저 아는 사람 쓰면 측정기가 안 나와요. 저가 쓰면 정확하게 찾아내는데 못 찾는 사람이 많아요. 그 말은 요걸 누를 때 푹 누르면 흙이 밀도가 그냥 팍 눌리기 때문에 밀도가 안 나오겠죠. 살짝 눌러가면 그게 이제 센서가 측정되기 한 1, 2cm 전에 살살 눌리가 꽂으면 정확하게 센서가 보면 맞아진다는 거죠. 이해되죠? 센서 값이. 푹 누르지 마라. 5cm 간격을 해라. 그래, 비료가 바닥층에 많은 거는 희비가 많이 들어간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고 또 녹아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우리 원예 작물들 보면 고추라든지 마늘이나 이런 것들, 양파 이런 것들 보면 밑에 많은 거는 심을 때 많이 시시는 거예요. 위에서 먹어놔야 하는 거야, 뿌리가. 온도까지 내리면 겨울에는 밑에 거 잘 못 먹어요, 뿌리가. 뿌리가 많이 분포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비료는 우리가 얼마를 줄 거냐, 그거는 이제 또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고, 이 측정기가 있으니까 생산량이 증술한다는 거죠. 생산량이 증술한다. 과거에 우리가 못하던 것들이 이제 정수의 기준이 되겠죠. 정수하는. 이때까지 우리가 몰랐던 게 정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이라든지 이런 작물들이 거의 바이러스다 뭐 이상한 그런 장애를 일으켜 놓은 것들을 자세히 보면 이식값이 낮아서 여백을 맺어서 장애된 것들이 많습니다. 여백을 맺어서 얘네들을 정식을 한다. 그러면 얘 모종을 가져와서 정식 때 여기 그 물 20리터에 그린 60cc에 설탕 120g 요걸 해가지고
물조리를 주든지 담궈 가지고 심으면 한번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요걸 고구마 심을 때도 해도 되고, 고추모 심을 때도 해도 되고, 배추모 심을 때 해도 되고, 다 된다는 거예요. 예. 요렇게 해가 심으면 한번 연면 시비도 되고, 뿌리에도 영향을 한번 먹는다는 거죠. 그러면 효과가 뿌리 내림이 좋다. 그럼 요렇게 했을 때 배추에 뿌리 혹병이 적게 생기겠죠. 그럼 뿌리가 빨리 뻗겠죠. 고구마도 뿌리가 빨리 뻗고 뿌리 내림이 좋다. 잎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래서 요 방법이 참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하고 이런 작물이 이제 오이를 심을 때 정식 전에 이 시값 쉽게 해봐야 돼요. 토양 분석을 하든지. 그래 여기에서 토양 분석에 인산가리, 칼슘, 망가니스, 유기물이 충분히 있으면 우리 이 시값 측정해서 요소만 주면 된다는 거죠. 요소비료만. 요소비료를 주면 얼마를 줄 거냐? 100평에 한 포를 줄 거냐, 2포를 줄 거냐, 요 계절에서 결정해야 되냐. 여름철에 공기할 때는 100평당 요소를 한 포를 주는 게 맞을 것이고, 그러면 봄이나 가을에 할 때는 요소 비료를 100평 기준에 2포 정도는 줘야 되겠다. (1 내지 2포) 그럼 1 내지 2포라는 게 온도 값에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겨울에 하는 것 같으면 이거는 무조건 하고 요소 2포 넣는 게 맞겠죠. 토양 분석에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 충분히 있다고 했을 때 이 시값이 낮을 때 요소만 주면 되니까. 이 비료가 부족해서 장애가 더 많이 일어나더라. 비료 부족으로. 그래서 요 방법이 좋은 것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연맥 시비는 7일 간격. 그 다음에 우리가 맹물 시비를 할 때 맹물 시비를 매일 할 때는 연면 시비를 3일 간격이 괜찮다. 그리고 정식 해놓고 물을 매일 뿌릴 때는 하루에 3번, 4번 뿌릴 때는 하루에 한 번씩 연면 시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잎 두께 얇아지는 것보다 잎이 영양을 적게 가지고 있으면 뿌리 보도가 안 일어나더라. 그리고 몇 년 전에 그 밀양 무안 쪽에서 젊은 친구가 방금은 유튜브 보고 와가지고 자기가 이제 자기 남는 거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내 하루에 2~3번씩 맹물시비하고 연면시비 일주일에 한 번 하니까 못 자라요. 맹물시비가 자주 하면 잎이 얇아져가지고 힘이 없어서 못 자라요. 연면시비 해가지고 잎을 살을 찌울 때 맹물시비를 하는 거지, 맹물시비만 어린 모종에 계속해버리면 힘이 없어가 뿌리를 못 뻗쳐요. 성장하는 속도보다 빨아들이는 양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래서 한 보름인가 20일 있다가 고추모에 사진을 찍고 있는데, 맹물 시비는 자주 하고 연면 시비는 일주일에 한 번 하고 물은 하루에 자주 며칠에 하루에 2번씩 3번씩 뿌렸어요. 영양제 별 거 있겠나? 고추모가 요만하니까 노래 탱탱하니 한 놈도 안 커요. 잎이 얇아져 버리면 뿌리가 영양을 못 가져오기 때문에 또 물 뿌리면 성장을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 당근, 이런 무, 당근,
얘네들이 알타리 무 얘네들이 덧발이 생기는 거 있죠. 그 다음에 고구마 힘 배기는 거 있죠. 그들은 다 잎 두께가 얇아서 그런 거예요. 어릴 때 연면치비가 필수적으로 안 하면 무 덧발이 생겨요. 무가 심어놓고 좀 있으면 태풍 불고 비 와버리면 무가 덧발 생겨 있잖아요. 그 잎 두께가 얇아서 그래요. 그럼 잎 두께가 얇아서 생기는 질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잎 두께는 어릴 때는 연면 시비로밖에 보충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기력이 약하기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고구마도 힘 배기는 거는 연면 시비로밖에 막을 수 없어요. 힘 배기는 거. 또 그리고 고구마 덩굴 썩은 병, 호박고구마 덩굴 썩은 병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식각과 연면 시비로밖에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 그 관계가 있다. 그리고 얘네 오이나 토마토를 심었을 때 우리가 생육에 적용되는 이 작물들이 텃밭이 아니면 거의 수입으로 재배하면 거의 하우스 재배, 비가림이나 하우스 가온 재배하기 때문에 이 식값은 계절에 준해서 맞추면 됩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도 여본도를 아주 많이 살펴야 됩니다. 여본도가 32도 이상 되니까 안 좋는 것더라. 여본도 32도. 여본도 32도. 그럼 여본도가 많이 올라갈 때는 우리가 차광을 해줘야 된다. 여본도를 낮춰야 된다. 그 여본도가 높아서 시든다는 거죠. 알기는 잘 안 시들고 기공 탈수가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시들어요. 올게 딸기 하면서 시드는 거 안 봤죠? 시드는 거예요? 예. 시들어 죽는, 시들어 병 온 거 시들어 죽고, 팁번이 와도 시들으면 없죠. 네, 시드는 거. 기공이 탈수가 되기 때문에 그건 별개 문제예요. 기공하고 알기잎하고는 호흡기, 그 들숨날숨 드는 호흡기하고는 별개로 문제예요. 아주 애매한 거예요, 그게. 식물이 어떻게 동물처럼 호흡을 한단 말이야. 들숨날숨 드는. 이런 애매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여본도와 그 직사광선. 여본도는 우리가 그 여본도는 적외선 온도계를 재면 금방 나옵니다. 예. 적외선 온도계. 그리고 그리고 광량. 그 다음에 여기서 차광이 나오고 차광망. 그러면 요 정도만 하고 이 식감만 맞추면 잘 되는데, 이 식값이 낮아서 병이 생기고, 여름에 메론 같은 심은 바이러스 뭐 사는 사람이 있죠? 바이러스. 예, 바이러스 옵니다. 예. 그런데 그게 똑같은 게 겨울에는 안 오죠? 겨울에는 그런 건 없지. 그게 애매한 게 이식값이 낮아서 온 거라고 거의 봐요. 김해 며칠 전에 도마도에서 이식값이 낮아가 거의 이파리 한 넉 장 정도가 다 잿빛 곰팡이가 들어 먹어버리거든요. 그런데 늦게 나온 이파리는 안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장애가 일어나고 잎을 알아버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식값이 올라가가 안 내려가요. 2.9를 주는데 잔량식이 2.9가 나와요. 예, 그런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못 먹죠? 예, 예. 그 원인이 여본도하고
차강은 안에서 일어나요. 예. 이제 이해되죠? 예, 예. 예. 그러니까 황금알롱법을 알기 전에는 저 어떤 이제 문 장애가 생겨도 그걸 몰랐었는데 황금알롱법을 자꾸 보면서 듣고 보면서 보니까 이제 차광이나 여본도 같은 거를 체크 안 해가지고 생긴 문제가 예. 지금 컸더라고요. 예. 그래, 여본도에서 올라가서 잎이 시들으면, 요게 여본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누가 죽어요? 잎이 안 죽고 뿌리 죽어버려요. 잔뿌리가 죽어버려요. 잔뿌리가 죽어버리면 이 씨가 올라가버려요. 근데 이게 알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하루 만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한 3, 4일, 5일 뒤에 나타나기 때문에 예. 이 데이터를 가지고 증명을 해나가 수치를 나타내는 게 잘 없다는 거죠. 수치가 확립이 안 돼 있죠. 근데 요런 기준을 보면 우리가 여름에 심는 우리가 참깨, 들깨 이런 채소류나 이런 것들이 보면 비 오고 난 다음에 며칠 있다 다 시들어 죽어요. 예, 맞습니다. 예. 그 시들어 죽은 게 여백이거든요. 이식감이 맞아서 여백에서 물방울이 타고 뿌리로 들어갔는데 뿌리가 살짝 녹은 거야. 그게 뭐라 그러죠? 시들을 뿌리고. 시대병 없어요. 이름도 성도 없는. 시드름병, 역병. 거꾸로 어떻게 병이 들어요? 하늘에 병이 들죠. 천국병. 천국병. 하늘에 병이 어디 있어? 하도 이름을 짓다가 집이 없으니까 거꾸로 병이 든다. 그 다음에 뭐래요? 하늘에서 또 병이 내려온다. 이름을 많이 지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한 것보다 외국에서 많이 들었겠죠. 우리나라는 그 시절에 무신국이 돼서 이런 거를 받아들이는 거지. 문물을 우리가 배출한 정도는 아니거든요. 전부 다 일본서 거의 다. 그렇죠. 근데 배출한 거 우리가 개발해서 보급한 게 아니고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배우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걸 한번 되짚어 보고 배운 건 없다는 거. 그냥 막 데려와가지고 뭐에 이것도 농약치고 이것도 농약치고 이것도 농약치고 이거 약을 쳐서 치료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해결이 안 됩니다. 네. 이게 비가 땀박땀박하고 여백이 씻겨버려도 병이 없고, 그렇지 않으면 맹물을 뿌려가지고 병을 얻게 하든지 이 식값을 올려서 여백을 안 맺게 하든지. 그렇죠. 요 병들이 뭔 병입니까? 요 병들은 비동작균이죠. 비동작균. 그럼 동작균은 약을 안 치면 안 돼. 한정. 그 다음에 녹병. 이 두 병은 동작균이기 때문에 얘들은 심장이 있는 균이에요. 동물이나 곤충처럼 행동을 하는 균. 얘들은 균 역할만 하는 균. 그러면 여백을 안 먹으면 얘들은 병이 못 움직여요. 동작을 못해요. 다른 일이죠. 얘 균과 얘 균은 동작균과 비동작균은 다르다. 동작균은 제가 아직까지 요것밖에 모르니까 단전병과 녹병 그래서 더 알면 또 여기를 첨가해야 되겠죠. 비동작균은 역병, 시드름병과 여기 세계는 공부에 줄들이 많아요. 녹병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황무. 그 봄에 위에 앉아서 그거 들어가요. 마늘잎에. 마늘잎에 들어가고 보리, 밀, 봄에 그죠? 보리밭에 항무가 들죠. 시금치도 보면 늦게 항무 같은 거 들잖아요. 근데 항무가 안 되는 것들은 봄배추나 감자는 항무가 안 들어요. 항무가 드는 게 화분가 쪽에 마늘 드는데 양파는 또 녹뱅이, 양파 녹뱅이 어때 친구? 없지? 양파에는 녹뱅이나 잘 안 들어요. 근데 쪽파 녹뱅 안 들던가요? 쪽파는 병 잘 안 해요. 쪽파. 대파는 병을 많이 해도 쪽파는 거진 병이 없어. 네, 그 병합니다. 모자리 팔도 있고 다 있어요.
끝말은 좀. 예, 위로 부족에서 오는 게 다 있어요. 끝말은 좀 나오겠죠. 예.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돈 벌려고 해보면 만심을 하면 그것도 답이 없습니다. 쪽파 끈 마르는 거는 그런 무슨 위로 부족. 배가 고파서 그렇다. 그 대파나 쪽파 이것들이 입 속에 가스가 차거든. 이 대롱안에 거기에 대해서 이게 햇볕이 이렇게 쪼이면 요 빛 햇볕에서 여본도가 올라가서 요 가스가 자꾸 올라온다. 요 세포가 파괴되는 거예요. 이식값 높으면 탄수화물 농도가 높고 함수량이 높으니까 수분 증발하면서 여본도가 떨어지거든요. 근데 요 안에 드는 게 가스가 여기로 올라가잖아요. 요것들이 항시 여기는 안 멀쩡해요. 아래쪽에는. 아래쪽에 병들이 없어요. 왜 그러냐? 가스가 위로 올라가요. 뜨고 열받으면. 예, 요런 현상 때문에 그렇다. 이런 균들만 제대로 잡아내면 우리가 병이 없는데, 오이의 흰가루병이 그 다음에 수박, 메론, 참외 이런 작물들이 많은데, 이 흰가루병들은 설탕이 잘 잡아요. 오이는 설탕을 좀 쳐도 큰 장이 없거든요. 요게 물 20리터에 120g부터 잡혀요. 잘 잡혀요. 그럼 한 200g 정도를 치면 잘 죽어요. 근데 얘네들이 일반 약재로 살포해가지고 오이에 흰가루병 약 치면 3일 뒤에 흰가루병 하죠. 제 약초도 금방 또 발생됩니다. 그렇죠. 그 설탕물 칵 쳐버리면 그 자리에 확실히 맞아야 전자기가 쳐버리면 말끔하게 죽고 그건 다시 안 돋아나요. 네네. 여기에 설탕을 쓰면서 그린이나 칼라를 60cc를 같이 넣어주면 얘네들이 회복되고, 요렇게 흰가루병이 생길 때는 비록 이식값이 낮아요. 그럼 얘 때는 흰가루병이 생길 때 이식값이 낮기 때문에 100평에 요소 5 내지 7kg, 그 다음에 설탕 3kg, 그 다음에 칼라 1리터, 이렇게 해서 100평에 반주를 하면 되죠. 간수. 요걸 갖다 간수를 한 2번 정도는 해줘야만이 수박 같은 것도 괜찮아요. 수박이 흰가루병 따갔을 때 요 방법을 한 2번 정도 해주면 수박이 흰가루병 안 생깁니다. 연면식 해주고 요렇게 요소비로 간주하고, 그럼 병이 그냥 뚝 떨어져 버려요. 그런데 노지 수박이 참 돈이 되거든요. 근데 노지 수박이 병한 원인은 어릴 때 병 안 하잖아요. 어릴 때는 비로 다 먹고 나면 병하는 거거든요. 이파리 끔실끔실 점치고, 감자가 좀 크다고 보면 역병이, 녹이병이 사는 시각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살균제보다는 좋은 거는 비록 이식값만 걸어요. 병 안 합니다. 그러면 여름에 노지 수박도 괜찮아요. 8월달에 따면. 근데 8월달 따면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비료가 담모보고서에 인정이 됩니다. 집게주니까. 비료 주는 방법만 관수해서 비료 주거나 점적으로 주거나 비료 이식값만 맞추면 수박 병 안 합니다. 수박 밑둥에 찌꺼미 섞는 거 있죠? 네. 여기 무거워 땅에 딱 눌리고 있어서 여백 물방울 타고 그거 들어간 거예요. 여백. 우리 따뱅이 해가지고 위에 얹어보잖아요. 네. 그럼 잘 안 생기죠. 흰가루병하고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20도 올리면 되니까. 그럼
방법의 차이가 잘못되고 잘된 것 차이. 그럼 요거는 관주는 한 2회 수박 같은 거는 메론 같은 거 수박 같은 거는 단기작이기 때문에 한 2번 하면 되지만은 다른 것들은 연속적으로 해야 되겠죠. 수박은 이게 좀 커가지고 익을 때 좀 잠깐 떼갈 때 흰갈 병 오거든요. 이 시가 그때 났다. 그때 이루어주면 돼. 그러면 큰 문제가 없다. 뭐 고추밭에도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고추가 우리가 심을 때 노지 고추를 심을 때 비료량과 먹은 양과 그 비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오이 도마도는 이게 어떻게 좀 이해가 됩니까? 예. 그게 굉장히 포괄적인. 요 부분에 다른 질문할 사람 있습니까? 도마도 대표님, 도마도 경우에 예. 오늘 대저 짭짜리 도마도 보면은 예, 물을 안 주고 계속 말리거든요. 예. 말리는 거랑 이식과 올리는 똑같습니다. 이식값 올리는 그거 예. 똑같습니까? 물을 억제시키는 것은 그분들이 짭짜리 내리면 지금 표가 나요. 짭짜리 돌리면 수분 같은 거 이식값 높게 있으니까 빼빼 올라가 안 커요. 그렇지 않겠죠. 이식값 올리는 만 커요. 이식값 입구 요만큼은 이식가 4.5까지 나가요. 정말 요만해. 2.2 나가는 게 이만큼. 2.2 나가는 게 이식값이 노마도 그냥 그에 짭짜리가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3점 몇 노래 가야만이 3점대 넘어가야만이 짭짜리 색이 나와요. 전혀 다른 얘기죠. 그래서 겨울 작물로서 우리가 오이 도마도나 했지만은 이 양이나 고추나 동일합니다. 하우스 있는 게 다 동일합니다. 여기에서 다 준하니까 바뀐 게 없어요. 이 계절의 이식값의 온도값과 여본도나 몇 가지만 합하면 딱 똑같은 거예요. 여기 기준이 같아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재배력을 가진 게 기술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나라의 농업 농자재들이 그리 안 많아요. 농약방, 농협, 농자재, 영양제 뭐 제품 파는 게 그리 안 많습니다. 특별한 노하우 없습니다. 있을 게 어디 있어요? 그래 그분이 노하우가 있으면 매년 농사 잘 지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올게 잘 내년 실패. 왜 그러냐? 노하우가 이시청정에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잘 보는 분들이 있어요. 엽색을 정확하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간간히. 그분들은 조금만 비로 낮으면 올리고 내리고 잘해요. 이시청정에만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요 이식값을 아주 활용을 잘하면 되겠죠. 여기에 내 질문이 없으면 요거를 하고 우리가 노지 고추하고 봄 감자에 대해서 봄에 심은 감자에 대해서